10km를 걸어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요. 또 고등학교는 농업 고등학교밖에 없었습니다. 사천 농업 고등학교를 이제 다녀서 졸업을 하고, 집에서는 이제 농사 지으면은 장래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치라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을 이 상업 쪽으로 나가라고 부모님과 이제 큰 형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권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제가 공부를 참 잘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뭐 집안에 일도 온다고도 했지만은, 또 이런 뭐 제가 조금 이렇게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서 다니기도 했고, 큰 나쁜 짓은 안 했지만은 놀기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는 먼 산과 들을 다니면서 저 높은 산에 안 가본 데도 없고, 저수지나 강이나 개울에라 다니면서 모욕을 뭐 마음대로 위험한 곳에도 해가지고 3번이나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이제 넘기고, 의식불명까지 되고, 하루 종일 의식불명 상태로 이 둑에다가 죄를 눕혀놔놓고, 친구들이 집에 들어가면 소리 들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깨어나가지고 집에 이제 엉금엉금 들어가고, 빠졌다 소리도 안 하고 한 며칠 있다 이제 이야기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생활했는데, 아무튼 뭐 진학은 제가 해군사관학교를 지망을 했다가 낙방을 하고 바로 이제 촌에서 있는데, 집에서는 공무원 산업 쪽으로 하라고 그랬었는데, 저는 도저히 공무원도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고, 또 장사하는 것도 도저히 마음에 안 들고 해서 고민을 이제 하다가, 아니 당연히 농사 지어야지, 내가 농촌을 뭐 떠나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 어느 날 이제 농사를 짓겠다 해가지고 51,000평이나 되는 큰 이제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저희 아버님이 머슴살이 했던 그 주인산이었죠. 그걸 아버님이 이제 머슴 세경으로 일부 땅을 좀 받아가지고 논을 치운 그 산이 붙어있는 그 산인데, 그걸 이제 정미소도 팔고 논도 팔고 해가지고 큰 산을 장만해가지고 산을 개간하러 들어가서 제가 산에서 한 10년 동안, 하늘도 이제 안 보이는 산인데 가수원 심고 밤나무 심고 모목도 심고 감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이런 가수원을 이제 개척을 해서 조성을 했는데, 이게 투자를 해도 돈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한 몇 년 이거는 투자를 해야 수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뭐 살림살이가 배당이 안 되고 해가지고 축산을 하기 시작했죠. 어릴 때는 병아리, 양개, 닭도 키워봤고, 돼지도 키워봤고, 이제 소도 키워봤고, 그리 하다가 이제 젖소를, 그 당시에 젖소가 막 처음 미국에서 도입할 때인데, 젖소를 이제 기르해가지고 축산에 아주 뭐 전문가로서 축산을 하면서 이제 가수를 해야 땅을 가꿀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농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농촌에서는 그 정부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모짜리도 동일배 심으라 했는데 동일배 안 심고 일반배를 심으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모짜리를 밟아버렸어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관에서 시키는 대로. 그 안 하면은 막 마을 쳐가지고 푸른 솔가지가 나오면 산림법 위반으로 다 벌금 물리고, 또 옛날에 농주 담아서 막걸리 담아 먹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무서 나와서 치가지고 술이 조금만 나오면 그것도 벌금을 먹이고 그랬어요. 이 농촌의 민주화, 또 협동조합 농협이라는 것이 농민들을 위하는 그런 일보다는 이 거꾸로 가는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에, 농촌에 이게 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뭐 농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에서 너무 강제 농정을 많이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 이제 눈을 뜨면서, 제가 그 성당을 사실은 여러 연유를 통해서 다니게 되었었는데요. 우리 사천 성당의 신부님께서 임상엽 신부님이라고 가톨릭 농민의 경남 지도 신부님을 하셨는데,
교육을 한번 받으러 가자 해가지고 제가 갔는데 보니까 거기 가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농촌을 살려내야 되고 농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공동체 또 협동 정신을 어떻게 살려야 된다 하는 이런 교육을 쫙 받으니까 야, 정말 이렇게 농촌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농민운동을, 가톨릭 농민운동을 시작했죠. 76년도부터. 제가 71년도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농촌에 몇 년 살다가 결국 이제 성당에 영접받고 가톨릭 농민운동을 시작을 했고 76년도부터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그 운동을 하면서 사회의 문제점들, 농촌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이제 지적을 하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압력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앙정보부였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정치하실 때였지 않습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협박이 들어오고 활동하지 말라고 온갖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격이 좀 강해가지고 그런 압력과 막 이렇게 협박이 들어오고 억압이 들어오면은 더 맞서는 이런 기운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도 그런 회유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농민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주 사태가 일어나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제가 사실은 농민을 위해서 활동을, 농민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는 활동을 한다고 엄청 했는데 그때 5.18 사건이 일어나서 사회 분위기가 확 바꿔지면서 농민운동을 하는 제가 사상범으로 몰리고 빨갱이로 몰리고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사천 군 전체가 발칵하도록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리 농민운동을 많이 일으키려고 농민들한테 다가가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도 농민들이 외면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아예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 내부에 농민들에 대한 그 미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농민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미움이 나오는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한 갈등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그날 그 점에 어떤 그 수사님 한 분이, 가르밀 수도원에 계시는 수사님 한 분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사천 본당에 와가지고 저를 만나면서 제가 꼬였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서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아주 그 설명을 잘 하는데 야, 그러면 내가 이 위험이 일어나는 이것도 정말 그 가서 정화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 구원을 할 수 있는구나 하는 이걸 느끼고는 제가 수도원을 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도저히 농촌을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몇 개월을 고민을 하면서 그때 내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저에게 어느 길이라는가만 알려만 달라고 그렇게 이제 한 6개월 이상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무튼 제 주변이나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제가 수도원으로 가는 이것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하고는 제가 수도원 가서 한 7년을 그 수도원에 가서 도로 좀 닦았습니다. 닦다가 이런저런 이제 연유를 해서 하산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공동체에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 이후에는 제가 고집도 좀 쉬었어요.